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정현입니다.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날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얼굴 뿅 나왔지요. 나왔고, 오늘이 2021년 10월 29일이네요. 금요일이고요. 네, 이제, 저 11월 달부터는요, 11월 1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는 이제 월요일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월수금에서 매주 이제 월수금 저녁 8시에서 주 3회 이제 방송이 진행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에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또 앞으로도 아무런 의도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참 걱정입니다. 11월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인가요? 해가지고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그때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사람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바구를 나눠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일단 제가 코로나만 이제 종식이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가지고요. 무슨 강의 안 해요, 오프라인 강의. 제가 무슨 강의 합니까? 강의 옛날에 신문이 날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강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경매 투자와 관련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좀 먹다 보니까 술 먹는 것도 이제 부대껴요. 부대끼고 해가지고 어쨌든 네, 날짜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보니까 22강째입니다. 권리분석 꿀팁. 꿀팁 없어요. 무슨 꿀팁이 있습니까? 그냥 썸네일 상의 제목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낫다고 핫디도 할 거라서 제가 저도 따라 하는 거예요. 대방출이래요.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가등기 관련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방송 다 말씀 못 드린다 그러면요, 11월 1일 날 있잖아요, 월요일 날 그 연이어 가지고 또 말씀을 23강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재를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가등기 인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뻑하면 이 편에서 보면 실전 파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1편인데요. 현재 여기 1편에서도 만약에 가등기가 나왔다 그러면요, 있는 거 없는 거 쫙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한번 째려보시란 말이지. 안중에 젊어 립 서비스에서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 까발려버리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 한번 보시란 말이죠. 보셔가지고 만약에 살짝 뭔가 감추는 것 같다. 근데 감추는 것 같다 이게 자체를 아는 사람들은 뭐다 머리씩 뭔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뭣도 모르면 해야지. 저 사람이 뭘 감추는지 안 감추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거든요. 예. 어쨌든 봐가지고 감추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이 딱 잡히시면요, 그 순간부터 영상물 밑에다 댓글에다 막 욕을 바가지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합니다. 저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현역으로 욕심 같습니다만 한 80까지는 뛰고 싶어요. 그 돈 때문이 아니고, 사람은 어쨌든 죽기 전까지는 남자든 여자든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루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가등기 나왔네 그럼 또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잊어먹었던 것이 나중에 다시 되살아서 싹 나면 이게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학습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가등기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진짜 가등기에 대해서 할 말 많고요. 전세권에 대해서 정말로 할 말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다툼 분쟁이 발생돼 가지고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을 적에 원고 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 납니다. 1심 판결 납니다. 1심 판결이 떡 나니까 어떡한다 들어봐가지고 그 확정적이구나. 야, 완전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바이블이구나. 무슨 얼어 죽을 바이블이야 봐가지고 판결을 누가 냅니까? 신이 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판결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그래 봅니다. 그런 장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경무 절차상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잘못된 사항에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상에서 다른 분들 경매 촬영한 영상물 쭉 많이 봅니다만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영상물 제가 지금까지 못 봤어요. 봐가지고.
그거 지적하면 어디 뭐 안기부가 잡혀갑니까? 청와대에서 일로 와봐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걸 아마 그분들은 뭐 감추지는 않겠지요. 뭐 어쨌든 뭐 저는 제가 그 이야기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등기 해가지고요. 먼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주된 내용은 어떤 거냐니까요. 잠깐만 칠판으로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해가지고요. 가등기, 잠깐만요. 제가, 요걸 펜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봐야 됩니다. 이게. 잡혔댔네요. 네. 가등기 하니까 뭐, 담보 가등기, 보존 가등기 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요 담보 가등기, 보존 가등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잠깐 미룰게요. 다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다 말씀드리면요. 이게 가등기 하나 가지고 한 4, 5일 정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뭐, 울산 로즈마리님이 천년바위님이, 아닌데? 천년바위님이 울산 로즈마리님이신가요? 아니시잖아. 저도 헛갈리네 봐가지고, 그죠? 봐가지고, 어쨌든, 제가 채팅창 돌아온 김에 떡갈비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김천년 바위님. 여기 이제 앞으로 로즈마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할게요. 네, 일단 봐가지고 A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B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설정했어요. 임차인이, 우리가 보입시다. 임대차 A가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잖아요. 그죠?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다. 집주인한테 보증금 줘. 그러니까 집주인 돈 없다. 네가 방 빼서 나가. 이렇게 뭐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집주인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현찰 별로 없다니까.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물건 딱 내놓으니까 요런 거 요 가등기 이게 딱 걸려버리네 이거죠. 이 세상에 말이지 가등기가 있는 물건인데 이거 누가 어떤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예 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까? 특히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님들은 이게 아이가 중개 대상으로서 빼버립니다. 왜냐면 여기 자칫잘못하면 자기네들 샷다 문 닫는단 말이지,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 A 입장에서는 다른 데 이사를 가야겠다. 집주인 인간의 보증을 만드니까 A가 열받아가지고 말이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받는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빡 강제경매. 예.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러했을 적에 만약에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적에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빨간 거를 표시할게요. 제가 문제는 이게 B 가등기거든요. B 가등기. B 가등기가 과연 인수가 되느냐, 아니면 또는 소멸이 되느냐, 없어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이분 제가 존함을 밝힐게요. 이분은 이제 경매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 판사를 하셨어요. 윤경 판사님이고, 현재는 이제 판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서울 강남 쪽에서 이제 변호사업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윤경 변호사 이분이 쓴 책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분 이름이 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아마 가능하시면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분 책에도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 책 내용을 보고 저도 이제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 책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니까, 요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죽어야 된다 이거지. 죽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자, 원칙은 따진다면요,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겁니까? 요 강제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 요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전입 확정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 아니잖아요. 가등기도 보면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면 이것이 아니라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데,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만약에 보전 가등기라면 이 B 가등기는 말소 소멸 기준 권리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는 지금 뭐다? A가
본인이 살고 있는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였다. 강제 경매. 아, 그럼 요것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가등기 앞에 있네. 이 가등기 뭔 가등기지? 보존 가등기네. 인수다 말이지.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아가게 된다면은, A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게. 왜냐면요, A가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딱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 요즘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은 서비스로 다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죠? 서비스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당연히 등기부등본 발급받아가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가 말이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소 사장님 말이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현재 보니까 이 부동산은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아무런 권리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냥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빡 받아놓게 되면요, 당신 말이지, 전세보증금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등기부등본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그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안 했으니까 가등기가 뿅 들어버리네, 세상에. 이걸 A 입장에서 B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측 불가잖아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암만 이거 대나무 잘 흔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나아가서 확정일자라는 것은 뭡니까? 확정일자는 뭐죠, 이게? 우선에서 변제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뭐지?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죠, 그죠? 후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이 B 가등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A 임차인보다는 후순위 권리자, 그죠? 근데 이런 후순위 권리자고 A 입장에서 나중에 B라는 사람이 가등기 할지 C라는 사람이 가등기 할지 아니면 가등기가 안 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B가 가등기 들어왔다 이거지. 그러면 이 B라는 가등기 이걸로 인해 가지고 A한테 A 확정일자는 뭐죠? 가등기보다 먼저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 그럼 후순위 B 가등기로 인해 가지고 A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에 방해 침해가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따라서 이 가등기는 말소 소멸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이분 의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가등기는 소멸이 아니고 일단은 인수를 시킨다 이거죠. 일단 인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자 보십시오.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인수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경매 법원이 100개 있다 그러면 100개 집행법원에 전부 다 이런 사안 같은 거 전부 다 인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등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봐가지고. 인수시키는데 어떤 법원에서 말이죠. 그 직권에 의해서 그 소멸시키는 그런 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도 제가 오늘 아니면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제가 11월 1일 날 2021년 11월 1일 날 여러분들한테 그 경매 정보지 하고 그와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말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러한 경우가 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뭡니까? 경매인인데 내 돈 가지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왜 국가기관이 법원에 눈치를 봅니까? 국가기관은 법원에서 내 경매하는데 돈 꿔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자, 보십시오. 소멸시킨다면 다 소멸시키라 이거죠. 근데 안 해요. 어떤 법은 인수시키고 소멸시키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법은 뭡니까? 법은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관성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서울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한 30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됩니까? 1박 2일 정도? 그 정도로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KTX 타고 가면 뭐 2시간 좀 더 걸리나요? 그렇게 참 좁은 이 땅덩어리 안에서 말이지,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소재하는 법원에서는 인수를 하고 말이지. 저 충청도에 소재하는 법원에서는 소멸시키고. 그럼 우리 경매인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춤춰야 됩니까? 경상도 법원에서는 인수를 시키는구만. 그럼 또 그게 맞춰가 하고.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답은 있어요. 분명히 답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에 따라가지고 왔다리 하니까 그러면 우리 경매인들은 과연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요걸 다시 지우고, 저 선순위 가등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지우는 게 조금 불편해요. 제가 다른 거는 보면 한 번만 딱 누르면 다 지워져 버리는데, 일단 지우고요. 네, 지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A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B가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A가 판결문 등 집행권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면 A 또는 C, 제3자가 또 강제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 그러니까 여기 A가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B가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A가 임의경매 강제경매 신청이고요. 이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을 적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전세권자가 뭐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죠. 그럼 이건 뭡니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면요, 공동주택입니다. 아니면 또 단독주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뭐가지고 단독주택인데, 토지에 전세권 설정하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전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한다. 이때도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또 전세권 파트 가가지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것이고요. 경매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게 창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모르면 공부해서 알면 되는 게지. 맞잖아요. 그죠? 내가 안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먼저 빨리 스타트 했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모르시는 분들은 아우 쪽팔려, 열받아,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전세권자 이분이 경매 신청했다. 뭔 경매?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이러했을 경우에 B 가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 경우는 말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이 가등기는요, 전부 다 이게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이건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요 2번 같은 경우 또 전세권 나오는 게 또 전세권에 대해서 할 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세권 보니까 전세권자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전세권 여기서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답니다. 소멸 기준. 그 소멸 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 가등기 너는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 죽어라 이거지. 이건 당연하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제가 볼 적에는요, 각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깝깝이 죽겠어요. 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경우는 강제경매,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고,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구나. 그죠? 강제경매 요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가등기는 뭐요? 강제경매 기입등기일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신고, 가등기 되기 때문에 요 가등기는 인수가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권리 있지 않습니까? 인수한다니까 불소멸이죠. 그죠? 어떤 권리가, 소멸 안 된다. 이거죠. 인수가 불소멸하기, 불소멸. 어떤 권리가 안 죽는다. 이거죠? 불소멸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소멸 된다니까, 진짜 이건 100%, 안 죽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봐가지고 허당이에요, 허당. 알았어. 그래, 불소멸이야. 그런 경우도 없다는, 요것도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간단하게 또 분필 색깔을 바꿔가 말씀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불소멸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나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 확보를 좀 할게요. 예를 들자면요. A가 가등기를 하고,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A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가져왔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는 이것도 아마 제가 우리 채널에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려 놓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는 순위 번호란이 같느냐 아니면 순위 번호란이 틀리냐. 이런 경우는 순위 번호란이 틀리다 이거죠. 이 상태라면요, A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중에 봐가지고 A 입장에서는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인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긴가민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 전에 제가 저희 채널에 올려놓았던 이런 똑같은 영상물 안 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막 짜증냅니다. 방송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하고요. 자, 또 누가 들으셨나요?
알까기 대왕님 들어오셨네요. 대산 인생님 들어오셨고요. 백만솜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뭐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빈말이 아니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제가 이게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만 초병을 할게 해가지고 소주를 한 잔씩 대접해 드릴게요. 다음, 자,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근데 요 사이에 어떤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럼 선순위에 가등기 있다 손치더라도 이 가등기는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여기 뭐다 이게 빵프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어디로 볼까요? 여기가 요 선을 쭉 긋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보니까 A가 가등기라고 A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순위 번호 란을 보니까 A 가등기 1번이고 요 소유권 이전된 것이 뭐 3번 정도 됐단 말이죠. 그죠? 요건 같은 경우는 순위 번호가 1번이고 요 소유권이 2번 이렇게 된다. 연이어가지고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뭐 가지고 요 사이에 2번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압류가 딱하니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이 물건의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이러하였을 경우 중간에 뭐 이런 껄쩍지근한 권리가 있으면요, 이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뭐다? 100%. 그러니까 0%냐, 빵%냐, 100%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똑소리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제가 특히 이제 1번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불만사항인 게 뭐냐면요, 좋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수된다면요, 초지일관입니다. 전부 다 인수시키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가등기 본등기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만 인수시켜가지고, 인수가 되니까 그 가등기에 그냥 본등기 함부로 인해서 낙찰자 소유권 상실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 보니까, 뭐 직권에 말수시켜버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자신도 좀 헷갈린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서 아마 이제 내 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렸는데 이분들이 보면 전부 다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대금 납부를 왜 안 했을까? 또 그 물건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말이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됐어요. 전입 확정에 가등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뭐 인수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도 그 물건 낙찰 받으신 분들이 지레겁을 잡수셔가지고 대금 납부를 안 하고 다시 재매각이 진행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펼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20 타경이고요. 2020 타경에 52만 5,65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하는 요건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빌라인데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표시해 놨죠. 전입 확정이에요. 전입 확정. 다음에 가등기, 다음에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이 있거든요. 요거 지금 뭐 저기 요거 화면을 제가 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네,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전입 확정의 가등기, 임차인의 강제 경매 이렇게 됐다. 근데 조금 전에 칠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건 같은 경우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권리 분석한다면 강제경매 이게 하나 말소기준 권리 되잖아요. 이것도 빨라. 그러면 이게 인수거든요. 임차인도 당연히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가 인수가 되니까 자기 전세 보증금 회수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어리바리한 사람이 들어와서 낙찰 받겠습니까? 가등기도 인수하네. 엄마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네. 어이구야, 샀는 거 물건 넣어버리네, 그죠? 이런 물건 입찰 안 들어와요. 또 모르죠. 또 진짜 어리바리한 사람들은 이 물건 입찰 들어간다니까. 입찰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니까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가등기는 인수가 아닌 소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러니까 가등기보다도 먼저 앞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이 사람의 지위,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이런 권리를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에 나름대로 어떤 회수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요건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적소라고 했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2021년도 6월 16일 날 해가지고 1억 4,200원에서 본사건 경매 진행되었다가요. 그 다음에 7월 22일 날 뭐, 이게 보니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 보니 법인에서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1억 600만 원에 낙찰되었다가 대금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994만 원 입찰 보증금 이제 몰수당했지요. 이 상태에서 2021년 11월 1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또다시 경매 진행돼 봐가지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빌라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빌라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입찰 가격 산정을, 좀 자칫 뭐 잘못했지 않았겠느냐. 근데 요즘 뭐, 입찰 하시는데, 정말 생초보 아니라면 입찰가 결정하는데, 어떤 자기가 실수한다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하면 안 되지. 부동산도 모르고 경매도 모르는 그냥 뭐, 옆집에 영희 엄마가 경매에서 돈 벌었다 한 게 막 눈이 확 뒤집혀가 말이지. 나도 돈 벌어야지. 그 돈 까먹어요. 차라리 가만히 앉아있는 게 돈 버는 거라니까. 그죠? 뭐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있으란 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 봐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모씨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요건 같은 경우 2019년 2월 25일자 요것이,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으니까 인수죠, 당연히.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우리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어떤 걸적지근한 게 있으면 인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날짜를 보시니까, 임차인 철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8년이죠. 2018년입니다. 2018년 7월 25일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그보다 더 빨리 받으셨네요. 그죠? 어쨌든 전입이 확정일자를 최선순위로 갖췄고, 그 다음에 2018년 8월 2일자죠. 그죠? 2018년입니다. 8월 2일자로 해서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그죠? 그 뒤에 뭐 압류 뭐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 편의상 A라고 하면 이분이 말이죠.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강제경매. 요건 같은 경우는 요것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때는 봐서 이 가등기는 소멸이 안 되고 인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낙찰받고 나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런 물건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 가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할 때 말소할 목록에 제가 집어넣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뭐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 무조건 집어넣어버려요. 말소할 목록상에. 선순위 어떤 지상권 있다. 그래, 막 집어넣어봐요. 말소해가지고, 말소할 목록에. 근데 어차피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여봐! 이게 무슨 가등기가 말소 사항이야. 이 사람 막 강제경매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니 인수사항이잖아. 이거 미안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미안합니다. 5글자만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또 이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이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본질은 몰라요. 모르고 맨날 변죽만 올리는 거야. 봐봐. 시잘데없는 변죽 올린다는 게 뭡니까? 경매 투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 시잘데없는 거 한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차순위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차순위 신고. 그럼 최고가 매수 금액에서 입찰 보전 금액을 제외한, 그 차순위 신고하는 그 금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다 외워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깝깝해요. 그러니까 이 경매는 외워서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해를. 그죠? 언제 가면 그런 분 계셨어요. 저희 카페, 그때 옛날에 제가 다음에서 카페 운영할 때인데, 그 당시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모임 갖고 나서 이제 뒤풀이 하면서 이제 맥주 한잔 먹었지. 한 번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이 동일하면 어떡하냐. 그런 거 그런 거 시잘데없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만약에 제가 입찰 들어갔습니다. 입찰 들어간다 보니까 매번 떨어진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죠? 에이씨, 열받아요. 열받으면 어떡한다 하더라. 그냥 써요. 써니까 봐가지고 또 떨어졌네? 그럼 집행관이 경매법정에서 본사건 관련해서 차순위 신고할 사람 있어요. 그럼 손 들어버려요. 열받으니까. 저요. 그래요. 안정현 씨 나와봐요. 그거죠. 그럼 제가 입찰 봉투하고 밑에 안에 입찰 보증금 봉투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 봉투상에 입찰 보증금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보니까 차순위
제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집행관이 합니까? 집행관이 하잖아요, 그죠? 집행관이 하거든요. 딱 보니까, 이 인간 봐라, 이거 차순위 매수 신고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 차순위 신고했는데, 야마!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하시면 법원 가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글자입니다. 그것만 이야기는 끝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막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딱 보셔가지고, 차순위 신고할 수 있대. 그건 너무 몰라. 그냥 뭐 열받으면 해버려.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또 이거 아까도 말씀하신 가등기인데 선순위 가등기에서 분명히 법원에서 진행할 때 이건 인수되는 가등기라고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소할 목록상에 집어넣어버려. 집어넣어가지고 그 집행 개정이 또 볼 거 아닙니까? 보고 나서 또 보니 뭐야 이거 봐가지고 이 가등기 이거 이 사람은 이거 인수인데 왜 소멸하는 걸로 말소할 목록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고 나 지워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 가등기 인수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마도 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도대체 어떤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잠깐 보자, 이죠. 우리가 권리분석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확대를 해서 보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갑구 순위번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 이건 또 이게 참 이게 무책임한 그 표현 같아요. 순순히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말이죠. 담보가등기인데 이 사람이 권리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하면 이 사람은 배당에서 배제되고 가등기는 말소돼 버립니다. 예.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나중에 또 가등기 파트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권리신고가 없으니까 말소되지 않고 권리신고 없어도 말소돼요. 말소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나와있죠. 그죠?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거 자기네들 법원에서 작성한 이게 경매 집행 몇 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정말로 이게 아니라면 자기네 책임질 수 있냐고. 하기사 그래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어떤 하도를 내가지고요. 낙찰자가 손해를 입었다 했을 때는 아마도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소송에 의한 판결, 손해배상액이, 내가 손해본 금액에 만약에 1억을 손해봤다 그러면 1억을 전부 다, 안종현에게 1억을 손해봤으니까 1억 전부 다 배상해줘라. 그런 판결 절대로 안 납니다. 끼익 해봐도 한 20%, 30% 깔짝깔짝 해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 봐가지고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권리분석함에 있어가지고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된 이 내용을 우리가 100% 신뢰를 해야 될 거죠. 이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딱 봐가지고, 이거 잘못됐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인데 전답이잖아요. 그죠? 농지, 지목이 전답입니다. 근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전답 같은 경우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대법원 결정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지인데 이 물건이 도시계획구역 내 안에 있는 농지란 말이죠. 그죠? 근데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낙찰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매각 허브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만약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입찰보증금 몰수함.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기까지 써놨어요. 그럼 요거 봐라. 여기 하나 딱 이렇게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요거 봐라. 요거 딱. 근데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 받아가 어쨌든 뭐가 낙찰자 나한테 유리하다가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한테 유리해. 그러면 샷다 마우스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근데 낙찰 받았는데, 아이고, 야, 뭔가 엄청 잘못 낙찰 받아버렸어. 그럼 불리하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엄청 실이 중대한 하자입니다. 왜?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 같은 경우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서 제출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거는 대법원 결정인데 당신들은 그것도 몰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를 걸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법원을 상대로 시비를 걸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겠죠. 우동사리 말고 경매 지식이 꽉꽉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또 30분이 넘었네요.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일부 방송을 이제 마치고요. 화면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칩니다.